그 나노 입자 잉크의 전도성 잉크에 서로 입자 굵기를 대중소 대중소의 차이를 틀리게 해서 입자 굵기를 해서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그 모든 구리 방막과 이렇게 반도체에 있어서 구리 소재가 됐든 구리가 됐든 전도성 잉크에 있어서 입자 굵기를 틀리게 해서 제 기술 구조인 서로 사이즈를 틀리게, 서로 크기를 틀리게, 굵기를 틀리게, 두께를 틀리게 하여서 서로 간의 차이를 둬가지고 서로 간에서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따라 서로 교류해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성질을 따라서 전기를 흐르게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이것도 일종의 다른 것보다 전기가 잘 흐르고요. 파워가 강합니다. 일종의 펄스 방식의 전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반도체 부분이나 이렇게 앞으로 모든 나노 잉크들에게 이렇게 쓰일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나 아니면 여기 대중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자 굵기를 틀리게 해서 인쇄하는 그런 방식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아무리 그 나노 크기로 작든지 크든지 이런 방식의 입자 굵기를 틀리게 해가지고 서로 간의 전기적인 특성을 펄스 방식으로 만들고 보다 강한 전기가 흐르도록 만들고 전기 터널 현상이 없도록 반도체에 있어서 만들고 이게 전기에 있어서 일정 부분 잘 흐르지 않는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데 이 기술이 사용된다면 제 기술을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것입니다. 남이 기껏 알아낸 그런 기술적인 지식을 갖다가 멋대로 도용하시면 이게 상당히 이게 큰 기술인데 수십조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알아낸 거거든요. 인류 최초로 알아낸 거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편견하고자 원리가 있다. 서로 사이즈를 틀리게, 굵기를 틀리게, 두께를 틀리게 하면 서로 간의 교류가 원활하다. 하나가 되고자 하는 성질이 있다라고 얘기. 그것은 이제 반도체나 모든 부분에 전도성 잉크에도 마찬가지 모든 부분에 사용하고 또 음극재 기술 만들 때도 이렇게 인조 혹연이나 그런 만들 때도 대중소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입자 굵기를 틀리게 해서 침상 코커스 만들 때도 그러면 굉장히 강력한 인조 혹연이 나온다고 했죠. 전기의 어떤 리튬이온 배터리 만들 때 그 성능이 뛰어나도 양극재도 그렇고 음극재도 마찬가지. 그렇게 양극재에 있어서는 서로 그 금속의 굵기를 틀리게 해서 들어가서 판을 이렇게 입자 굵기를 대중소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들어가면 보다 강한 활성화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배터리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음극재 양극재에 있어서도 서로 판의 두께를 차이를 둬서 연속적으로 배치하면 가령 대중소다 그러면 그 안에서 보다 음극재 성능이 양극재 양극재를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이런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 배터리 성능을 보인다.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거 안 쓰시면 돼. 제 방식을 안 쓰시면 됩니다. 제 방식 안 쓰시고 여러분들이 연구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쓰세요. 제 방식을 쓰시려면 도둑질 강도질 하지 말고 저한테 그 지적재산권을 형성한 저에게 기술료를 주시고 하십시오. 공개적인 방송에서 공개적인 기술을 모두가 만약에 안다 그러면 그걸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기술 구조를 제품에 적시를 하면 도둑질을 표시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은나노 잉크가 됐든 모든 나노입자 잉크에 있어서 대중소 사이즈를 틀리게 하거나 굵기를 틀리게 하거나 두께를 틀리게 해가지고 서로 간에 전기적인 활성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 그것을 펄스 방식으로 흐르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구리선처럼 서로 로맥 4000이다 그러면 구리선을 서로 틀린 굵기의 구리선을 배치해서 펄스 방식으로 바뀌게 하는 것, 강력하게. 그것은 그 광섬유에 있어서도 똑같은 구리도 광섬유선이다. 광섬유선을 틀리게 배치하면 그것도 펄스 방식으로 바뀐다고 얘기를 했죠. 이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나노 잉크의 입자 굵기를 이런 식으로 저기로 틀리게 해서 이렇게 해서도
일반 구리선이고 반도체 회로에도 이렇게 동그랗게 네모나게 구리선을 두껍게 만들어 가지고 카패시터 역할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전기를 증폭시키는 콘덴서 배터리 역할을, 일종의 전봇대죠. 여러 개를 배치해서 배터리 역할을 하게 할 수도 있고, 이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가 만들어낸 인류 최초의 기술입니다. 구리선 자체를 두텁게 해서 거기에 전기를 축적하여서 전기를 잘 흐르게 하는 기술이고, 이것도 대중소 사이즈로도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같은 유사한 대중소 사이즈를 틀리게 하는 기술과 이것도 유사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반도체 회로에도 다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도성 잉크 프린팅 할 때도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광섬유도 프린팅 할 때, 프린팅 기술로서 광섬유를 만들 때 입자 굵기를 틀리게 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제가 이제 광섬유 선에 있어서 광섬유 이렇게 어떤 석영 유리가 안에 석영 실을 넣어가지고 하자고 그런 새로운 광섬유 기술을 제가 제안을 했죠. 그런 부분에도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이런 부분들을 들어가지고 하든가, 그런 것이 여러 사이즈로 서로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그 신호가 증폭이 됩니다. 또는 펄스 방식의 신호를 원한다면 석영실이 있는데 그거다 굵기를 틀리게 해서 석영실을 넣었을 때 광섬유 안에, 광섬유 이렇게 내신 구조 안에 석영 유리관 안에, 그러면 보다 펄스 방식의 강한 신호가 흐르게 됩니다. 빛의 신호가 흐르게 되죠. 이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 동축 케이블 안에서도 제가 이렇게 현재 동축 케이블보다 얇게 만들으라 그랬죠. 신호적인 것은 얇게 만들고 두꺼운 것은 전기적인 것은 두껍게 만든다. 발열 구조라고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기술적인 정리를 말씀을 드렸죠. 신호선을 현재 그 동축 케이블보다 아주 미세한 구조로 만들 수, 머리카락보다 얇게 만들 수 있으며, 그거를 합성섬유 나일론 같은 이렇게 좀 튼튼한 소재 안에 넣어가지고 하면은 나중에 변형도 없고, 그래서 그거를 수십 가닥을 안에 넣어서 현재 있는 케이블 안에도 수십 가닥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고요. 한 케이블당 예전에 하나 들어가던 것이 수십 가닥 들어가면은 엄청난 경제적 이득이죠. 이런 형태의 동축 케이블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 동축 케이블 안에도 이렇게 신호선을 이렇게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이렇게 만들어 나가 신호를 증폭하는 기술이 사용되고, 서로 동축 케이블의 두께가 틀린 것을 배치하거나, 한 개가 4개로 변환되든지 4개가 2개로 변환돼서 전기적으로 증폭해 갖고 감소하는 이런 변압 구조를 갖춘다거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 광섬유에서도 똑같이 광섬유선에서 하나 둘 셋 넷 똑같은 굵기라도 증폭했다가 2개로 감소, 이렇게 증폭과 감소 구조를 갖추는 이런 신호의 어떤 증폭과 감소 형태를 나타내는 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반도체 구리선, 반도체 회로 그릴 때도 마찬가지고, 전도성 잉크를 가지고 하셔도 똑같은 제 기술 구조입니다. 아무리 작게 나노 크기로 작게 만들어도 전기적인, 제가 처음으로 인생 전 세계 처음으로 만들어낸 이런 병렬 방식, 전 세계 처음으로 제가 만들어낸 병렬 방식은 따르지. 이런 식으로 병렬 방식을 제가 처음으로 전 세계에 만들었는데, 하나의 전기차나 그런 리튬이온 배터리를 10개 정도, 8개 정도로 만들고 각각 격벽 처리를 하고, 하나가 이렇게 이상 발열 신호, 이렇게 이상 온도 올라가는 신호가 있고, 이상 있으면 한 개를 차단시켜 버려요. 산소까지 차단시켜서 발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며, 이거를 콘센트 방식으로 해서 충전을 할 때, 집에 콘센트 아시죠? 그래서 8개 동시 충전하는 이런 구조를 가집니다. 이 안에도 작은 4개로, 만약 4개나 8개로 분할하셔도 돼요. 그렇게 이론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지.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4개 정도로 분할을 해서 다시 똑같이 4개 동시에 전기가 들어가면 얼마나 빠르게 들어가겠습니까? 되게 빠르게 들어가겠죠? 그것을 다시 또 4개로 쪼개면 작은 부분은 굉장히 그런 식으로 해서 전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전기 충전을, 이런 식의 전기 충전 방식을 휴대폰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삼성 휴대폰 이런 거 휴대폰 안에서 사용할 수 있고, 다른 데서도 모든 것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드론 같은데 전기 배터리, 모든 산업 분야, 이 분야 이런 것이 다 들어갑니다. 전기 충전에 있어서. 그 다음에 병렬 재방식이 인류 최초로 만들어낸 병렬 방식은, 기존까지 병렬 방식은 1개에서 들어오나 배터리 2개에서 들어오나 전기선이 똑같이 하나여 가지고
똑같은 전기가 이제 전기 정체 상태가 일어나. 이게 내가 이게 무슨 과학적인 사기냐라고 얘기를 했죠. 이건 과학적인 사기다. 어떻게 한 개의 배터리에 들어온 게 두 개 배터리가 있어요. 전기량이 똑같을 수가 있냐. 그것은 이유가 뭐냐. 전기선이 하나였기 때문에. 넌 두텁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를 수용할 만한 여러 군데에서 차가 들어오면 8차선 정도로 넓어가지고 수용할 만한 구조가 되면은 괜찮은데 2차선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수십 군데에서 차가 들어오는데 5군데에서 차가 들어오는데 그래 정체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고 전기도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를 넓히자. 전기선을 똑같은 굵기라면 2개, 3개, 4개, 5개, 6, 7, 8개로 늘려버리면 차선을 넓히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또 다른 방식은 전기선을 두껍게 만들어서 강한 전기가 흐르게 하자. 전기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자. 그렇게 되면 전기가 통로가 널널하니까. 그렇지만 8차선의 똑같은 도로라도 줄을 그어놓지 않았을 때 그렇죠. 서로 무질서하고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두껍게 이렇게 전기선을 처리해도 되지만 전기선을 여러 개로 만들어서 수용 구조를 만들어 특히 모터 부분에 이게 들어갑니다. 모터 부분의 직전에 이게 똑같은 구리선이 들어가는 경우 첫 번째, 또는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들어가는 거 두 가지. 하는 뭐 8개 다 들어가면 그것을 서로 똑같 8개나 4개가 들어간다고 합시다. 4개 또 로맥 4.0이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똑같은 게 4개가 들어가서 절연 구조를 같이 하는 채 하나의 전기선으로 합쳐집니다. 펄스 방식으로 바뀝니다. 하나는 하나 둘 셋 4개가 똑같이 전기선을 늘려서 들어갔을 때 구리선 이것을 굵기가 틀린 걸 만들어내는 보다 강력한 펄스 방식이 됩니다. 이게 모터 직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모터 안에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들어가고 그 안에 이런 방식대로 이게 신호를 모터 안에도 이런 식으로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두꺼운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대나무 매듭 구조처럼 신호를 증폭시켜주는 모터 기술이 들어갑니다. 또는 서로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들이 들어가서 서로 강한 파워를 나타내는 그것이 전 세계 처음으로 제가 개발한 거거든요. 인류 최초일 거예요. 인류 최초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로 만드는 병렬 구조. 과학적인 사기를 발견했다. 왜 전기선이 하나냐? 그러니까 전기가 기다리지. 8군데에서 들어와도 그럼 똑같이 이 전기선 하나나 수용 구조가 100이라면 이게 그럼 8군데 들어와도 100이란 말이야? 이 무슨 과학적인 사기야? 이렇게 창고가 8개 있는데 8군데에서 100씩 들어온다고 봅시다. 물건이. 그러면 통로가 하나 바뀌면 그렇죠. 수용 구조가 안 되는 거 나머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현재 병렬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 그걸 이게 무슨 과학적인 사기야. 이게 통로를 넓히면 돼 라고 해서 전기선을 숫자를 넓히는 이런 기술은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이런 새로운 병렬 방식. 전기차를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전기차를 이 2개로 달릴 때는 좀 더 파워를 높여서 2개에서 배터리에서 전기선을 2개로 만들어주고 3개로 달릴 때는 3개로 만들어주고 4개에서 전기를 보면 보다 강한 고속으로 움직이는 게 변속기 없애버리고 전류양을 통제해서 전류양을 이제 대중소도 강력 강풍 선풍기력이랑 강풍 중풍 약풍 이렇게 되겠네요. 선풍기도 기호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기호로 없애버리고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하거나 전선의 가닥수를 늘려가지고 수용 구조를 어떤 강력한 전기가 들어오더라도 전기를 흡수할 수 있도록 수용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양을 적게 쓰면 적게 가고 좀 많이 쓰면 많이 간다. 화목난로라고 하면 펠럿의 양을 적게 넣으면 적게 타고 많이 넣으면 많이 탄다. 휘발유하고 제가 경유가 같은 데서도 가스, 수소가스나 각종 가스로 움직이는 차량에 대해서도 그 각종 항공유나 석유 계열들 연료량을 적게 투입하면 적게 변속기 없애버려 연료량을 따라서 속도를 틀리게 하자. 연료량을 적게 넣으면 적게 탄다. 이렇게 석유다 그러면 이렇게 휘발유다 그러면 회전축을 돌릴 때 연료량을 적게 넣으면 적은 회전수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회전축을 돌려주면 속도가 저속이 나오게 됩니다. 많이 넣으면 많이 회전수가 일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연료량을 통제한다. 전기량을 통제한다. 휘발유량을 통제한다. 경유량을 통제한다. 수소량을 통제한다. 또는 도시가스, 도시가스가 아니라 일반 가스야. LPG 가스라는데 가스 같은 경우를 통제한다. 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것을 통해서 틀리게 만든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술 구조를 전 세계 처음으로 개발해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노즐을 통해서 하시겠죠. 전기량을 통제할 때 어떤 중앙 통제 장치에서 전기 공급기를 만들어 가지고 전기 이렇게 차등해서 배분해주는 그런 기술을 하든가, 전기 로봇 같은 로봇팔 같은 데서도 무게를 측정해서 해당하는 힘만을 내도록 전기선을 틀리게 만들어주거나 전기양을 통제를 해서 중앙 공급 장치에서 하든지 전기 배분기에서 하든지 전선의 굵기를 통해서 틀리게 해서 하든지, 이건 다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선의 굵기를 로맥스 4.0이다 그러면 한 개를 두 개로 늘린다, 세 개로 네 개로 늘린다, 이런 기술, 다시 두 개로 줄여, 이런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 서로 전선의 굵기를 틀린 것, 굵기를 틀리게 한 것을 로맥스 4.0이다 그러면 틀리게 하는 것을 서로 대중소다 그러면 틀리게 배치하면 더 강력한 방식이, 파워가 펄스 방식으로 전기가 바뀌기 때문에 저보다 강력하게 전기가 구동된다. 이건 인류 최초로 제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십조 수백조의 기술에 해당하니 기술 도둑질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기술을 연구진들이 있으니까 기술을 그래서 개발해서 쓰세요. 왜 남의 기술을 갖다 쓰면서 교묘하게 조금만 변경시켜서 뭘 하려고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술 도둑질, 100억만 훔쳐도 도둑질인데, 이거는 그렇죠. 수십조, 수백조에 해당하는 기술이라는 것을 이해를, 반도체라든지 모든 전 산업분야에 전기가 들어간 데는 이 병렬 구조가 안 쓰일 데가 없어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안 들어갈 데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기판도 그렇고. 이걸 기술 도둑질 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